아직 수술할 단계도 아닌데 연골 탓만 하고 있다면 정말 필요한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여기 위상각 점수가 낮으면서 근육량도 적다면 이분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젊을 때는 빼빼 말랐었다고, 그런데 출산 후에 비만 여성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고 그래서 관절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B한의 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시죠. 그분들이 진찰하다 보면 나을 수 있나요? 저 언제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할 수 있는 위상각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위상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관절염의 회복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관계를, 2부에서는 위상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보고, 마지막 3부에서는 실제 그런 임상 사례를 통해서 잘 낫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 마음들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바디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의원이나 보건소 헬스장 이런 데 가면 체중, 근육량, 체지방, 체수분 등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사실 그런데 이 인바디 기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상각이라는 건데, 최근에 제 거 인바디를 측정했어요. 여기에 보면 체중과 근육량, 체지방 성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한쪽에 위상각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숫자로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포의 건강도예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세포막이 얼마나 건강하고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이런 기계가 인바디인데 여기 올라가서 발바닥과 손바닥에 전극을 잡으면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기를 흘려보내서 그 값을 측정을 해내요. 위상각의 정상 범위는 연령과 성별,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은 6점에서 8점, 성인 여성은 5점에서 7점 정도, 그리고 노인분들은 4.5에서 6점 사이로 나오는데, 가령 운동선수라면 8점 이상까지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고요.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면 5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상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포막이라는 걸 잠깐 볼게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가 있는데 근육이든 심장이든 모두 이런 세포들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이 세포막은 전기가 적당히 흘러갔을 때 이 세포의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세포 안과 밖에 수분 이동, 그리고 에너지 영양 공급, 이런 과정들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위상각으로 측정한 거죠. 그래서 위상각이 높으면 세포막 주변에서 노폐물은 배출하고 영양분은 공급받고 수분 조절도 잘 되고, 반대로 낮아지면 이런 모든 활동이 저하되면서 만성염증 상태로 가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회복이 느려져요. 이처럼 우리 몸의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위상각은 근육량, 지방량, 영양상태,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의 정도까지 모두 반영된 수치여서 일단은 위상각 수치 자체가 관절염의 그 회복 시간, 그리고 만성염증의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상각이 낮은 분들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성염증 자체 때문입니다. 회복이 낮아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긴 것인데 이 염증 자체가 또 손상을 유발시키죠. 세포막이 손상되고 활성산소가 다시 올라가고 그 활성산소가 또 세포막을 손상하고 그러면서 계속 염증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급성염증 단계를 지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아픈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여성분은 인바디 점수가 71점으로 근육량이 살짝 아쉽고 위상각이 4.8점으로 5점보다 이하, 이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죠. 혈관 건강도와 스트레스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매우 낮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위태한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하길 참 잘하셨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본인이 건강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약간 느릴 수 있어요. 어떤 환자분들은 한 달 약 드시고 반응이 없다고 답답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위상각 수치가 낮아져 있고 회복이 당연히 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몸에 대해 좀 이해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오히려 용기를 좀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사 이상입니다. 먼저 어떤 환자분의 위상각 검사를 보면 50대 초반인데도 4.6점이에요. 체중도 많고 살이 많이 찌셨죠. 다이어트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관절염 환자분인데, 그런데 근육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아파요. 염증 때문에 아파요. 그걸 위상각이 말해주고요.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들과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 이 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포막이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살도 찌기 쉽죠. 비만, 복부 비만, 여기에 쌓인 지방층들 자체가 또다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대사가 떨어지고 지방이 쌓이고 이 지방이 또다시 염증을 유발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근육량의 감소예요. 아파서 근육량이 줄기도 하는데 근육량이 줄어든 것도 이 위상각 수치가 낮아진 데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저희 직원 중에 그 젊고 이제 30살인데 빼빼 마른 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량이 무척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픈 곳은 없지만 어떤 이유들로, 그러니까 노화, 갱년기 노화 이런 과정 거쳐갈 수 있겠죠. 여성이니까. 그럼 출산 후가 됐든 빼빼 말랐는데 출산 후에 비만 여성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고 그래서 관절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위상각이 낮으면서 근육량이 낮으면 그분들은 꼭 미리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파서 못하는 분은 관절염을 치료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고, 치료하면서 좋아진 분들이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재발할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소염진통제와 염증 한약 치료 방법은 좀 다르죠. 소염진통제는 안 먹으면 금방 아플 수 있는데 염증 치료 한약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아프지 않다고 그냥 지내면은 근육이 늘지 않으니까 또 아플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은 잘 치료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든다.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에 가면 캐나다 대학병원 두 곳에서 있었던 200명 남짓한 그 환자분들의 심장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수술 전에 위상각을 측정한 다음에 오래 입원하거나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했던,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 연구 결과를 보면 위상각이 확실히 낮아져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과 건강을 위한 지표로 의미가 있다, 그런 결론을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상각을 통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정도, 당뇨병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들 예후를 살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절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관절염은 연골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어깨나 고관절, 무릎 같은데. 그런데 수술할 정도가 아닐 때, 그 전에는 염증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염증 때문에 아픈 건데 아직 수술할 단계도 아닌데 연골 탓만 하고 있다면 정말 필요한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인바디 검사 기계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측정해 보시고, 관절염 있는데 5점 초반대 혹은 5점 이하의 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갖고 위상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치료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부에서는 위상각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위상각은 내 세포의 건강도를 측정하고 만성염증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